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체감상 오랜만에 정말 쉬는 듯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코스피가 2,600선이었죠. 3,100을 어제 돌파할 때까지 정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한마디는 그래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국내 증시 순 고르기 속에 오후장 낙폭 축소입니다. 사실 오전장은 상당히 고생하는 분위기였죠. 두려움도 좀 커졌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깊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재개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2.3%대 요새 정말 보기 힘들었던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런데 오후 들어서는 또 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낙폭을 상당히 빠르게 줄여냈는데 코스피는 결국 1% 안쪽으로, 코스닥이 1% 약간 넘게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요 근래 급등 나왔던 종목들에서 꽤나 강했던 차익 실현이 보이기도 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이 상당히 좀 깊어지시죠? 자, 그래서 오늘도 특징주와 추천주 살펴드리면서 여러분의 종목들도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이후에 그런데 곧바로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을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 간단히 좀 먼저 해드리죠. 종목 진단 신청을 지금부터 받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바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매수 문의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의 종목 진단 요청 바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가지고 온 특징주부터 꼽아보도록 하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갖고 온 특징주입니다. 오늘장의 특징주, 잠시만요. 요게 좀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특징주. 바뀌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덕호 대표 특징주는 SK하이닉스에, 그리고 이정호 팀장의 특징주가 카카오뱅크로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 SK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어제 저희 이 시간 통해서 두 분의 출연자 모두 SK하이닉스를 특징주로 갖고 오셨는데 오늘도 SK하이닉스 여전히 눈에 띄는 강세를 이어갑니다. 30만 원 코앞이죠? 네, 사실 이제 30만 원을 이제 찍고 뒤에 좀 빠졌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특징주로 가져온 것도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딱히 많이 듣는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또 두 분이 또 열띤 토론을 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사골국 끓여 먹는 느낌으로 그냥 한번 재탕해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노리는 것은 HBM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 확고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미국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지금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특히 이제 중국 내 설비를 드릴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이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과연 이제 HBM만으로만 의존해서 모든 것을 다 실적 견인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도 여전히 50%가 넘는, 그러니까 이제 55%가량이 지금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HBM이 사실 그래도 삼성전자와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에 비하면은 SK하이닉스가 훨씬 강세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지금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그래도 너무 우려할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제 HBM 쪽에서는 지금 청주에 패키징과 테스트 라인, 이제 7라인을 이제 지금 증설을 하는데 이게 지금 충주에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이천과 충주에 지금 라인을 갖고 있던 것을 확장하겠다라고 했을 때면은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산의 기대감을 계속 안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지금 이제 레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원래 상반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이제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까지도 지금 이거 라인 증설 지금 연기해 버렸잖아요.
뭐 이게 또 하반기에서 또 내리로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라인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HBM에 대한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막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 중국 시장 규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창신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원래 이제 DDR4를 주력으로 해서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DDR5랑 HBM 시장으로 넘어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DDR4 라인을 지금 점점 축소를 시키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잠깐은 한숨을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올 한 해 동안에서는 숨을 좀 돌릴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미국이 당장에 지금 첨단 장비 들어오는 거는 경계를 하겠다. 중국 그러다가 AI 키우는 거 아니야? 너희 조심해서 해야 돼.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DDR4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DDR3까지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밴드가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D램 매출 자체를 또 견조하게 갖고 있는 하이닉스 입장에서 굳이 중국에다 증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호흡을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연중에 30만 원 이상 돌파는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과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30만 원 이상의 돌파 이후부터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 SK 하이닉스 자체에 대한 어떤 주가 매력도를 더 높이기보다는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어떤 이제 장비주라든가 소부장주들의 조금 더 낙수 효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오늘 시장에서 30만 원에 도달은 했지만 돌파하지 못한 모습은 좀 아쉽다. 그렇지만 기회가 충분히 있고 또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발굴될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우리 대표주죠. SK 하이닉스의 오늘장 특징주로 김덕호 대표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호 팀장의 특징주는 카카오뱅크에 이번 주 화요일만 해도 이미 올라온 자리에서 급등을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오늘 급락하면서 이 화요일 급등 이전 가격으로 좀 돌아갔습니다. 오늘 급락 굉장히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불안하신 분들도 많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고점에서 내가 사서 물렸냐라는 분들도 많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건 악재도뿐만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한은에서 코인런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뭐 정책에 대한 불안감,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 우려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오늘 더 많이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때까지 비싸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모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21선가에 약간의 이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부담이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1선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도전은 해보자.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려 섞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해야 되는 이유도 또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책 리스크와 방향과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진다라고 본다면 빨리빨리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그룹한테는 약간의 호재가 저는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한은에서 은행 먼저 이제는 은행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한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그룹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까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와 또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는 좀 더 강점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에서 좀 많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내일 장까지도 좀 과도하게 많이 빠져준다라고 본다면 예. 그때는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오늘 급락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뒤로는 다시 또 모아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특징주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두 분의 특징주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김덕호 대표의 특징주는 우리 반도체 대표주가 됐습니다. SK 하이닉스죠. 삼성전자와 이 주가 퍼포먼스의 이 흐름이 꽤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30만 원 눈앞까지 왔죠. 그래서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감과 함께 이런 주가 강세가 눈에 띄게 확인이 됐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요소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호 팀장의 특징주 요 근래 정말 SK하이닉스 못지않게 카카오그룹주 그리고 네이버까지 이쪽의 주가 강세가 대단했죠.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정말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급락이 나와서 아마 우려감이 드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오면 다시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 카카오뱅크 오늘의 특징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 진단 신청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비주, 미래 반도체, 카카오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나씩 차분히 봐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바로 종목 진단 올려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따상님의 종목인데, 마침 타이밍이 또 이렇게 되네요. 조금 전에 특징주로 카카오뱅크를 봐드렸는데, 종목 진단 카카오 바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는 16,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 비중입니다. 근데 이게 16,100원이 맞을까요? 지금 주가가, 카카오의 현재 주가는 63,100원인데, 오늘 9% 내려와서 6만 원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수 가격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10,000원대까지 갈 일이 웬만해서 없거든요. 이 주가 가격을 따상님께서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따상님, 카카오의 매수 가격을 다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니까 카카오 지금 이렇게 오늘 급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바로 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카카오입니다. 오늘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가 지금 또 급락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카카오페이가 지금 거래가 지금 일시 중단됐죠. 지금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거래가 중단이 됐었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오늘 지금 카카오를 많이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초점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6월 23일 날, 그러니까 이제 66,000원대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7만 원 돌파 직전에 이제 많은 물량들을 쏟아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23일 날에는 미국이 아직 이란에 대해서 폭격을 밤에 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폭격을 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여파로 인해서 좀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잘 가는 원인이 뭡니까? 카카오페이가 지금 잘 가는 원인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CDBC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은 카카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네이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예. 네이버 주가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8% 정도 후퇴를 했는데 저는 이때쯤에 이제 좀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이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중국계 자본이 일부 좀 빠졌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조금 소폭 증가하긴 했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사실 미국계 자본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왜? 당장 이제 우리나라가 중동하고 전쟁하는구나. 이게 위기감이 있다. 빨리 돈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중국계 자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내에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지금 동일하다 보니까 사실 뜬 자금이 됐어요. 여기서 더 이란이나 이쪽에 더 자금을 또 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지금 많이 지금 투입했다가 빼겠다라는 입장인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행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자본 규모가 어떤 플랫폼에 있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변동이 좀 폭이 커지다가 작았다가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매수가가 아까 1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61,100원 이런 정도 수준이 거의 아닐까요?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카카오를 만약에 이제 61,000원 정도에 사셨다라고 하다면은 지금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5%라는 비중이 내가 적게 샀던 것 같다. 좀 더 살 거리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틀이라고 얘기하면 7월이죠. 자, 7월이 되면은 늘 얘기해드리는 것처럼 하반기 전략이라는 게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한번 카카오가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카카오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왜? 지금 이만큼 올라갔는데 증권사에서 카카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기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레포트 낼 수 있을까요? 장담컨대 애널리스트 분들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내기가 부담이 쉽지 좀 않을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는 투기장이 돼요. 그럼 개인가에서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틱 차트라도 보면서 분봉 차트 해석하면서 매도 타임 잡는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61,000원을 매수를 하셨다라는 분이라면은 글쎄요. 오늘 장중에 산 게 아니라면은 아마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는 수익 잘 받고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시청자분께서 조금 매매 스타일이 어떤지를 제가 지금 매수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선단이다.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거래 정지가 풀린 다음에 일시적으로는 어떤 매물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따상님의 카카오였습니다. 16,100원이라고 매수가를 적어주셨는데 아마도 앞자리 두 개가 바뀐 것 같아요. 61,100원이었다면 오늘 급락했을 때 저가 바로 그 수준입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급하게 따라 들어가면 나중에 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ESL님의 종목입니다. 미래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매수 가격이 23,3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거의 뭐 2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이 매수가가 꽤 높아요. 오늘 장중에 무려 거의 25%를 솟구치면서 2만원 근처까지 붙여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2만원 근처까지 갔던 건데 그러다가 윗꼬리 각도 꽤 길게 달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18,000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3,300원에 10%, 손해 없이 매도가 가능할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더 도약하면 매수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정호 팀장님, 오늘 약간 뭐 좋다 말았다는 느낌, 뭐 그래도 결국은 급등이긴 합니다만 매수가까지는 아직 좀 거리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조금 시간만 걸리겠지만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미래반도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보면은 디램 그리고 랜드 플래시, SSD 이런 부분을 유통 및 AS를 하고 있는 담당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반기부터는 레거시 관련해가지고 반도체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재고 소진되는 모습세, 디램 가격이 인상되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반도체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AS까지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많이 팔면 팔수록 미래반도체한테 더욱더 이득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나서 물론 HBM뿐만 아니라 DRAM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진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오고 있구나, 이제 초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다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 더 큰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HBM보다는 디램이나 랜드 플래시나 SSD 이런 부분 수요가 지금 점차 안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중소형주 중에 중소형주니까 오늘 장에서도 약간의 테마를 타고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입가까지는 당분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오랜 시간을 잘 버티신 것 같아요. 진짜 10,000원 선까지도 깨지면서 그때도 손절 안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들고 가셨던 모습세가 너무 멋있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저는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0,000원 선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반도체 사이클이 진짜 본격적으로 도래해가지고 디램 수요나 가격이 계속적으로 점차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재고나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사라지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이 저는 30,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5,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길게 가면서 이 디램 쪽, 랜드 플래시 쪽 이런 쪽을 지켜보면서 미래 반도체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보자 라고 하신다면 30,000원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미래 반도체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뭐 또 바로 급등이 나오진 않겠죠. 조금 기다리면 30,000원 라인 정도까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 반도체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봐드렸고요.
자, 세 번째로 가보죠. 다음 종목은 오늘도 푸른 하늘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밀렸는데 이 가운데서도 활약상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SKC로 가보죠. 자, SKC 95,900원에 15% 비중입니다. 단기, 중기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무려 7.8% 오릅니다. 12만 원에 가까워졌거든요. 찾아보니까 이 SK 넥실리스 쪽 1조 원 규모의 동박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네요. 자, SKC 그전에 뭐 유리기판 관련된 움직임으로 참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자, 여기서 또 얼마나 윗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SKC입니다. 일단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데 더 좀 욕심 내볼까요? 일단 SKC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어떤 종목이나 기업들을 다루실 때 이제 초점을 좀 여러 개를 분산을 시키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큰 대형 종목들 그리고 굵직굵직한 이슈로 가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뭐 대표적인 이제 정책 수혜주라든가 아니면 조방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왔고 또 지금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슈가 되니까 뭐 지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주가 러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SKC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치가 어떠냐?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2차 전지 걸려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박이니까 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전지 관련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와 ESS를 만드니까 뭐 기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SK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기판에 또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아직 상반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어떤 걸 보라는 거야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SK 하이닉스 사고 말지 뭐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매물들이 나왔을 때 저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하반기 시장에 대비를 해서 오늘 또 전략을 또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SKC는 일단 오늘 상승했던 원인 중에서는 두 가지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유리기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SK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고 나면서도 이번에 유리기판 성과 있다. 아주 짧게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성과인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짧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성과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차세대 모델까지도 적용을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SKC가 상징적으로 매력적일까요? 오히려 SKC가 좀 더 매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넥실리스의 2차 전지용 동박 납품 계약이 지금 성사가 됐다는 것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차갑습니다. 예. 왜? 중국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전기차들이 지금 악성 재고가 너무도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1월부터 지금 BYD 제품을 지금 수입을 해서 지금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내에서도 지금 선박 자체에 지금 한가득 차 있는 BYD 차량이 너무 많다고 하죠. 자동차 무덤이 있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오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이제 따릉이를 했던 것처럼 공유 자전거를 했던 플랫폼이에요. 굉장히 플랫폼 규모가 컸었고 네, 그렇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자전거를 회수를 해서 다시 갖다 다녔는데 그거보다 그냥 자전거 찍어서 새로 팔아놓는 게 새로 깔아놓는 게 그게 더 비용이 쌌던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 자전거를 무한정 찍어냈죠. 어허. 자, 그러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무도 이용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용객들이 점점 떨어지고 자전거를 또 새로 만들자고 하니 예.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파산했어요. 처치곤란이군요. 그럼 자전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전거 지금 무덤처럼 산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현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1조 동박을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길게 볼 수가 있는 강점은 중국산 전기차의 축출 속에서 한국 시장, 특히나 한국 차량들이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 내 브랜드 탑 10에 들어갔다는 이슈가 나왔죠. 그 말은 지금 영국은 EU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브렉시트를 선언한 이후부터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현대차 기아와 같은 전기차들을 판매하는 기업들과 교역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메리트가 커지고 있다는 걸 보고 오히려 또 중국산 전기차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봤을 때 조금 더 기회는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를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12만 원 선이 이제 한 번 정도는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예. 순매수 현황을 저희가 좀 차트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됐을 때마다 좀 숏을 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한 12만 원대에서 13만 원대 이제 외인들이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을 하거나 이제 전략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점에 샀는데 물렸어요. 예. 물린 상태로 지금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한 12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조금 길게 보겠다. 그래도 내가 유리기판까지 좀 기회를 본다라고 하면은 15만 원 선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채팅을 잠깐 봤는데 이 예. SKC에 좀 물리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분들도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순환매가 빨리 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내가 한 12만 원 좀 넘어서 한 13만 원대 요때 좀 물려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걸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 중기, 그리고 뭐 시기에 따라서 자세히 가격 전략까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동시에 SKC를 문의를 주셨거든요. 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SKC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볼 텐데, 이것도 오늘 좋았던 종목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허영규님의 종목인데요. 애경케미칼입니다. 간밤에 퀀텀스케이프에 급등이 있었죠, 미국에.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유독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애경케미칼인데요. 매수 가격이 11,400원, 10%입니다. 이 가격이면은 오늘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이 정도 가격이 몇 번 좀 나와 있어서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현재 주가가 딱 이 매수가 근처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거의 20% 넘게 급등을 했다가 플러스 한 13% 정도로 마감이 된 모습이죠. 자, 애경케미칼 이종호 팀장님, 오늘 뭐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 여기서 더 강한 상승 나와줄까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미국장에서 퀀텀스케이프가 급등하는 모습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 국내 주식에 상장돼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 딱 오늘 장에서 상승을 해주면서 정말 차트상으로 이뻐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차트를 보시면은 한 번의 급등세가 있었어요. 바닥권에서.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제일 볼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 오늘 장의 상승 전의 고점이 더 높습니다. 그 말은 지난 고점보다 이제 저점을 더 올려주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 장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딱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 차트까지도 다 만들어줬는데, 지금 진입하신 단가가 딱 어떻게 본다라면 저항대 라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만 가볍게 돌파하신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뷰는 저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안 좋았습니다. 2024년도부터 이번 연도 초까지 정말 안 좋았던 뉴스들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정권 신정부로 바뀌고 나서 기후에너지부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받는 부분도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도, 이런 회사들도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안 좋았던 뉴스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 지금이면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라고 본다면, 지수가 여기서 더 큰 상승세가 나오려고 본다면 저는 2차전지도 어느 정도 한 축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부분이 차익 물량 차익을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2차전지 관련주를 보자, 그중에서 전고체를 보신다고 한다면 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1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걸 돌파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목표가가 크게 상향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된 박스권 흐름 안에서 갇혀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000원 이상을 강하게 뚫어준다고 본다면 그때는 목표가 2만 원까지도 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애경케미칼 그리고 2차전지 주들을 이제는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긍정적인 이야기였죠. 그래서 애경케미칼도 앞으로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하나 또 봐드렸습니다. 네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갈 텐데, 이번에는 지연해피님의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유진기업입니다. 매수 가격이 5,200원. 그리고 7% 비중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정말 유진기업이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넓게 보시면 한 3년 동안 3,000원대입니다. 이거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셨을 것 같고 진입을 언제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대로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은지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건 대표님, 유진기업입니다. 정말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거 손절할까요? 아니면 이제 좀 올라갈 때 된 건가요? 일단 비중이 7%라고 예. 하셨으니까 아마 한 번 정도는 추가로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차라리 저는 종목 교체를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진기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유진기업이 지금 논란이 하나 어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것이 지금 YTN 통해서 지금 사익을 많이 취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레미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레미콘을 제조해서 레모콘을 제조해서 수익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조방원 계속 인기가 있죠. 이제 특히나 이제 원전주들이 잘 가고 또 이제 우리가 화력이라든가 어떤 이제 천연가스 이쪽을 활용하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건립도 많아질 거고 발전 설비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건설주들도 커지게 될 것이고 또 에너지 고속도로까지도 확장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먹을거리는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유진기업이 빠르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요. 흔히 말하면은 예. 이제 재건주로서 우리가 테마가 또 거론이 되면은 우리가 작년 올해까지도 계속 이제 반짝 상승했다가 빠지는 것처럼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유지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욕심에서는 오히려 전쟁을 길게 해서 유럽의 나토가 유럽을 비롯해서 나토가 실질적으로 힘이 없구나라는 걸 입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외교적 우세권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당연히 계속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한테 너희 빨리 항복선을 해라.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유진기업을 가지고 굳이 이거를 원금 회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다리신다? 지금 오늘 주가가 지금 얼마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3,6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한 400원이라고 가정을 잡는다 치더라도 40%가량은 30% 넘게는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1년 안에 과연 이거 올라간다? 유진기업이 30%가량이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뭐 경영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그게 쉽진 않아 보여요. 차라리 저는 이만큼의 수익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지금 저평가됐던 뭐 종목들을 잡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분이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 5,200원이라는 말은 지금 몇 년 동안 묶여 계셨다는 건데 아마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내가 돈을 또 새로운 리스크로부터 어떤 내가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시겠지만 이 시청자분에 한해서는 좀 종목 교체를 하셔서 일단은 손실폭을 좀 좁혀 나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진기업을 살펴드렸습니다. 좀 답답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유진기업은 좀 과감한 손절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른 종목으로 한번 승부를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실은 다른 종목 쪽에서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택해서 줄여보시죠. 자, 그리고 종목을 하나 더 가보죠. 이번에는 인생 찬가님의 종목입니다. 올릭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약바이오 같습니다. 46,300원에 15%입니다. 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사실 올릭스가 올 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죠. 그때 단기간에 주가 퍼포먼스가 대단히 좋았는데 한 1월 달에만 해도 10,000원대 중반 정도. 그리고 3월 초의 고점이 64,000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슬며시 내려오면서 현재는 그 고점 대비 40%가 넘게 빠져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7,700원이죠. 46,300원에서 15%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올리는데 진단이 안 돼서 많이 기운이 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단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을 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호 팀장님, 올릭스입니다. 올 초만 해도 기대감 속에 정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어느새 조금씩 내려오더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진입하신 단가는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손절할 자리는 조금 지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 다들 알다시피 112랑 대규모의 계약 체결을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상한가 랠리가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근데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나 이런 모멘텀보다는 조금 악재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에서 나왔다시피 파생 상품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봤던 부분이 있고 그 뒤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추매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조금은 관망을 하자, 손절할 타이밍도 약간은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워낙 크게 갑자기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과도하게 올랐던 때가 2월 달입니다. 이번 연도 2월 달이고 지금 와서 거의 5월 달부터 좀 약간씩 빠져주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약간 기간 행보는 있었습니다. 그 안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빠져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갔던 차트들은 우리가 흔히 이 종목이나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그리면서 올라가냐 아니면 추세가 이탈을 하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 종목의 가격 키포인트였던 가격대는 저는 이 가격대였다고 봐요. 45,000원 부분이었습니다. 45,000원 부분을 깨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가감하게 손절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진입하신 단가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55,000원, 6만원까지도 도전할 자리였었는데 진입하신 단가 정말 좋았는데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였다. 지금은 약간의 손절을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3만원까지 한번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지 아니면 호재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때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전 뉴스가 나왔을 때 그날 당일에 바로 들어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딱 재무제품만 보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너무 다 한번 보시면 다 지금 계속적인 부분이 다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 다 빨간색밖에 안 보이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보다 계속적인 상한가 랠리가 나왔던 부분은 빅파마 기업가의 기술 체결 이런 부분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다른 빅파마 기업가도 체결이 된다라고 본다면 더한 상승세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들어가시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저는 지금보다는 뉴스 나오고 나서 들어가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3만 원 선을 체크해드리는 부분은 기술적 반등 자리예요. 만약에 이슈나 이런 부분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린다라고 본다면 3만 원 선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추민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봐도 된다. 만약 그 전에 큰 뉴스가 나온다라고 보면 뉴스 따라 들어가신 다음에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5만 원 선에선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올릭스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오늘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 보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증권통 AI 뉴스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AI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최근 신고가를 경신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7년여 만에 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150달러 선에 처음 안착했습니다. 장중에는 154.45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시가총액 순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에 오르며 4조 달러 선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지난달 분기 실적 발표에서 강력한 성장세가 확인된 후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루프캐피털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크게 올렸습니다. 아난다 바루아 분석가는 우리는 생성형 AI의 다음 황금 물결에 진입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예상보다 강한 수요 증가의 최전선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엔비디아는 여전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과 수익률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여야 의원들에게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한 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경제 위기에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했다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 원의 국비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정부 부처의 장관 인선과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수혜 기대감이 높았던 정책 시행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데다 주가 부양의 한 축이었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급격히 이탈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23일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던 네이버의 시총 순위는 현재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네카오의 주가 반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데요.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23일 카카오 관련 리포트에서 정책 관련 사업의 실적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고 기존 비즈니스의 성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밸류에이션이 경쟁사 대비 크게 높은 만큼 기존의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코스피 3000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 가치주로 꼽히는 한국전력의 반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에 힘입어 4만 원 선을 웃돌았는데요. 지난 2017년 10월 이후 7년 8개월여 만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 10일에는 장중 26,700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원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도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움직여도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가량 달라집니다. 다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달 들어 한국전력에 대해 투자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 5곳의 목표 주가 38,8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주요 증시 뉴스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증권통 AI 뉴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자분들이 가지고 온 추천주를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요. 이 전에 나왔던 추천주들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덕호 대표의 추천주였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6월 5일 추천주 일단 KCTC부터 보죠.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수익률이 36%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CTC 리뷰 좀 해주실까요? KCTC 같은 경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메프 사태, 그러니까 티몬 사태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문제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KCTC가 좀 주목을 받는 거는 뭐 이슈는 뭐 상폭 개정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위메프, 그러니까 티몬 인수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제 이행을 하게 지금 법원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탄력을 받았을 때는 KCTC는 과감한 차익 실현 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팔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안정적인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뭐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 판매한 자금을 통해서 또 새로운 종목들 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심지어 6월 20일 추천주거든요. ISC가 벌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솟구쳤는데 목표가에 도달한 게 수익률 21%. ISC 금방 갔네요. 저는 사실 3분기 들어서서 이제 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빨리 움직인 감도 당황스럽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PNT 라인을 증설한다. 후공정 라인을 강화한다라면 ISC가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ISC 주가를 지금 6만 2천까지 올려뒀던 어제 같은 경우에 누가 샀느냐? 기관들이 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드릴 때도 기관들이 굉장히 놓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던 종목 중 하나가 이 ISC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때는 또 한 번 반절 정도는 충분히 차익을 만드시고 예상대로 이제 62,000원 도달하니까 귀신같이 지금 차익 매물 좀 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1,700원 뭐 여기까지는 조금 밀릴 수는 있는데 뭐 너무 많은 비중을 좀 오버행 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좀 확보하시기 위해서 뭐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좀 차익 실현하시고 또 다른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 종목을 살펴드렸고, 이제 또 이렇게 목표가 도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오늘의 추천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추천주 화면을 통해 잠깐 보시죠. 자, 김덕호 대표의 추천주, 오리온이고요. 그리고 이정호 팀장의 추천주는 2차전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그럼 김덕호 대표님, 오리온. 음식료주 중에서 오리온 좀 잘 가다가 최근에 조금 내려와 있거든요. 추천주로 골라주신 이유는 이제 진입 시점인가요? 사실 이제 좀 안타깝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리냐면 거의 연초 대비해서 얼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1%, 2% 정도 움직였다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이 오리온을 눈여겨보신 분들이 이 실적 기대감에 또 다시 한번 편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매 위치가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리온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1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한 7% 성장을 했는데 사실 내수 부진 속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것은 수출 시적이 탄탄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래는 오리온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분기 때 실적을 까보니까 한 1%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 실적이 어디서 성장했나 봤더니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답니다. 이번에 5월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이제 비스킷류 그리고 이제 과자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생산 가동률이 지금 120%를 돌파를 했대요. 예. 그만큼 또 이제 증설까지도 지금 충북 진천에 또 설비를 만들면서 러시아랑 충북 진천 지금 증설까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 오리온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이제 마일스톤을 이제 슬금슬금 수령을 하게 되면서 이번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아직도 임상 후보 물질 4개군이 지금 계속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후에 대한 마일스톤까지도 좀 더 수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선까지는 조금 12만 원 선 돌파 이후부터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1만 8천 원, 손절가는 99,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온 오늘의 추천주로 살펴드렸고요. 이정호 팀장의 추천주, 에코프로 BM 2차전지가 나왔군요. 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정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2차 전지의 하락세나 이런 부분을 인정을 했고 바닥권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적자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안 좋았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근데 2분기는 어느 정도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흑자를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흑자 전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이면은 2차 전지도 분위기도 많이 도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제일 문제였던 부분이 뭐냐 배터리 소재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비쌀 때보다 지금의 가격대가 88% 정도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더욱더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유럽에서도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판매량이 너무 안 좋았던 부분이 1분기부터는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27년까지는 조금 더 상향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누가 뭐래도 요즘 시장에서는 정책가 마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구체화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수혜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는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면 될수록 ESS도 동반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더욱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갖고 왔고 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에코프로 BM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내일장 초이스 시장 전략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김덕호 대표의 내일장 초이스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오늘 코스피가 좀 밀렸죠. 이제 예. 아마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징어 게임 2에 보면 이정재 씨가 이런 대사가 있죠. 뭐죠? 생각이 많아지셨나?
자, 분명히 잘 갈 예. 때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예, 그렇죠. 이제 갑자기 안 되니까 왜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을까요? 이거 내가 보던 시점이 이거 아닌 건가? 그렇죠. 괜히. 자, 오늘 이제 또 심지어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인버스, 고버스를 지금 많이 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조정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거는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주로 지금 이동하게 되는 순환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그렇죠.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갔어요. 꽤 차이 납니다, 이 두 개. 그렇죠. 갭차가 지금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급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각 기업별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를 세분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겹테마주들을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맞다. 그래서 중소형, 강소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겹테마가 많은 것.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슈별 목표가를 따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팔고 다음 종목 또 사서 또 겹테마가 다시 분석하고 이거를 계속 부지런하게 움직이신다면은 오히려 7월 하반기는 또 좋은 실적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정호 팀장이 보시는 내일장 초이스는 어떤가요? 내일 드디어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데요. 오늘 오징어 게임 파티인가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나왔던 만큼 컨텐츠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조금 더 A주시 해보자. 아니면 금요일 오후 4시에 공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말간 사이에 흥행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월요일장에서도 폭발적인 상승세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주들이 동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A주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 지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주던가 아니면 비슷하게 너무 낙폭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기간에 어느 정도 머물러 준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그 다음 도략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는 3,000포인트 지지 여부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단기 상승했던 종목들은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때까지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안 올라갔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단기간에 올라갔던 종목들에 다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 시 악재가 나온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그 악재가 사라졌던가 아니면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라면 전체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는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때 한번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던가 아니면은 나는 더 적극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단기 상승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내일장 시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오늘 함께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